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사례 분석과 AHP 분석을 통한 한국 라스트 마일의 성장 전략 도출이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주저자로 작성한 논문인데요. 잠깐 보시자면 일단 서론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자면 예전엔 그랬죠. 그 생산이 어떤 수요를 이끌어서 제조의 시대에는 그러다가 바코드로 대표되던 유통을 거쳐서 또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온디맨드 경제가 진화되면서 현재는 물류가 중심이 되고 있죠. 온디맨드 경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어떤 조금 혁신적인 사업 활동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고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경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또 마케팅을 활용한 매출 증대가 제1, 제2의 어떤 수익원 창출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물류에 대한 비용이 커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그 물류 관리 구축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제3의 수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짧은 거리로서 물류의 마지막 단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만 원래 본 뜻은 그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걷는 길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이 왜 요즘 중요하냐면 그 라스트 마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소, 소비 방향, 성향 등 소비자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컨시어스 경제에도 적합하죠. 컨시어스 경제라는 말을 요즘 또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시어스 자체가 관리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집사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예약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 예약, 아니면 여행 예약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경제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라스트 마일이 근데 되게 소비자 불만 지수가 제일 많은 구간이에요. 또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돼요. 왜냐면 차가 막히면 도로교통이 차가 막히고 도로교통이 계속 이렇게 뻥 뚫리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지연되고 또 주차하기도 어렵고 또 라스트 마일 마지막 구간이다 보니까 주소가 예를 들어서 혹시 안 맞게 되면 다시 또 이거를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물류의 입장에서는 퍼스트 마일이라 그러죠. 퍼스트 마일은 뭐냐면 그냥 창고에서 판매점으로 배송되는 이거는 그냥 공급자 위주의 어떤 그 개념이자면 라스트 마일은 소비자들한테 가는 마지막 전달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좀 어려운 거죠. 그림이 이렇게 잠깐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런 라스트 마일의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입니다. 워낙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많이 들어본 회사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개념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업체지만은 재무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근데 사업의 본질을 보자면 물류 기업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물류 기업으로 미국 정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 2를 참고해 보시면 다나카 미치야키라는 사람은 그 아마존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쓴 아마존 연구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좀 발췌한 내용인데 이런 미션과 비전, 전략, 또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술, 핵심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존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가장 많이 아마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략이 뭐죠? 락인이죠, 락인. 그러니까 잠금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그런 게 아마존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 전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갖고 있죠. 그 다음 한 군데 또 보자면 중국이죠. 알리바바 그쵸. 알리바바를 이 성공 요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성공 요인의 어떤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죠. 마웨인 자체가 창업주 마웨인 자체가 공산당원이고 또 공산당과하고의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도 많이 밀접하게 있고, 또 뭐 문어발식 투자도 하고, 또 뭐 알리바바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 보면 짝퉁도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이런 알리바바가 추구하는 기업 목표는 중국 중소기업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전자 비즈니스 회사를 만든다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아마존의 주요 물류 서비스는 뭐 표 2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존 로커, 아마존 키 등등등 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물류 서비스죠. 이 중에서 우리들이 이제 많이 인식되는 게 뭐 아마존 로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로봇.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아마존 로봇 같은 로봇이 우리 물류 현장에서 아직 뭐 대중화되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알리바바의 이제 물류 구성도인데, 그림 3에 나와 있는 차이나오라는 요 이름은 알리바바에서 물류 사업을 담당하는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결국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창고 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겁니다. 또 데이터에 의한 최적화된 물류 생태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 소비자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양사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표 3, 뭐 아마존, 알리바바 주요 경쟁 영역은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경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사 간에 직접 부딪히는 경쟁은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미국을 위주로 하고 중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안 게, 보시면 여기 신문사라고 있죠. 보니까 알리바바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마존은 또 워싱턴 포스트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가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안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정의를 하자면, 이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성 확보, 배송, 물류 기술 및 인프라 확충, 정책 지원, 고객 편의, 환경 교통이라는 정의를 먼저 좀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표 4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 4를 통해서 그러면은 또 이에 맞춘 세부평가 요인별에 대한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에는 어떤 게 있냐? 그렇다면은 저가 가격 경쟁 지향, 신규 매출 창출, 또 배송에는 신속한 이행과 운송시장 개선이 있고요. 물류기술 및 인프라 확충에는 첨단 기술 강화와 물류 기반 시설 확대가 있습니다. 정책 지원에는 투자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및 물류 육성 정책 기반 구축이 좀 필요하고요. 또 고객 편익에는 무료 배송과 고객 요구 충족, 또 환경 및 교통에는 지구 환경과 교통 체증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평가를 이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이 정의가 성립이 돼야 질문할 때 좋은 답변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쭉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나온 그 답안이 고객 편익에서 고객 요구 상승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위를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결과의 시사점은 어떤 거를 그러면은 제공하고 있냐, 제시하고 있냐. 고객 요구가 상승했다는 거는 언택트족 출현과 다양한 방법으로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빨리 배송해 주기를 바라는 고객 편익 요구가 많이 상승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1위를 한 주요 원인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무료 배송은 제일 꼴등이에요. 12위를 했는데 12위를 한 무료 배송이 왜 그러면 무료 배송은 그럴까? 배송비를 아까워하고 제품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무료 배송이라는 걸 되게 당연시하고 있고요. 무료 배송에 대해서 많이 좀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거든요. 가격이 높으면서
배송비가 없는 게 있고, 반대로 가격은 내리는 것 같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받고,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라스트 마일에 대한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품질 차별화가 어려우면 반복 구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의 마음을 얻으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고객과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불만을 제시하는 데가 결국 배송이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이 그 필요성과 이런 부분이 가장 요즘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은 정리하자면 이제는 뭐 단순한 비용 효율화가 아닌 좀 생존의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대기업들이 보면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거점에서 집화돼서 다시 물류로 이제 재분류되는 이런 이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뭔가 좀 라스트 마일에 대한 투자와 좀 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 기술 및 인프라 확충. 결국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최적화된 물류 운영 모델을 좀 해야 되는데, 뭐 AI 빅데이터라든가 좀 무인 기술을 개발하는 좀 혁신적인 그 활동을 좀 도모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뭐 물류 설비 자동화라든가 IT 물류 활용도를 계속 좀 제고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라스트 마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투자 등을 통한 물류 컨트롤 타워와 집중화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을 통한 수령 방식을 궁극적으로는 좀 무인 기반으로 해야겠다는 혁신도 좀 필요하겠죠. 또 어떤 고객 감동의 어떤 물류 서비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런 거죠. 한꺼번에 최대한 빨리 배송비 없이 배달받고 싶은 그런 고객의 요구를 좀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에 대한 거는 전자상거래 시장과 옴니버스 채널로 변화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성숙한 라스트 마일에 대한 문화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다는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좀 그랬잖아요. 결국은 소비자의 심리적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라스트 마일에 대한 그 적용 모델을 이제는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목표들이 좀 세워져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